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국내에도 MG개미 주주행동 시작할까, 빅웨이브 포스코 상대 캠페인 열어 라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면요, 국내 기후변화 청년 모임 중에 가장 큰 조직인 빅웨이브가 지난 3일 2시에 여의도 IFC 포럼 301호에서 포스코홀딩스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주식 평가가치 제고를 촉구하는 주주행동 캠페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주주로서 빅웨이브가 포스코홀딩스의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으니 이 평가가치를 제고를 하라라는 캠페인이고요. 이 평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요, 포스코의 주식은 상승세에 있으나 철강업계 안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면 확인할 수 있다. 포스코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리스크가 높은데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저평가를 야기하는 요소다 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그리고 철강 업계 안에서도 좀 저평가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빅웨이브는 어떤 환경단체지만 포스코의 주주로서 지금 이걸 제안하는 것이다. 주주행동 캠페인을 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시면 참여 같은 경우에는 주주를 중심으로 하지만 주주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B사이드와 이 포스코 홀딩스 불개미 연대 캠페인, 이 홈페이지 두 곳을 이제 보면 여기 불개미 연대 캠페인이고요. 여기서 동참할 수 있고, 또 B사이드로 가보시면 여기서 캠페인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이랑 참여 같은 거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이 사례를 조금 눈여겨봤던 이유는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ESG 주주 행동이 외국에서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영국의 스타트업 튤립쉐어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1달러 ESG 개미 투자자를 모으는 플랫폼이고요. 6개월 만에 100만 달러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주주 행동에 나서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이거 튤립쉐어 관련해서 지금 기사 쓴 건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들이 있고, 주식입니다. 애플, 아마존, 코카콜라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개미 투자자들이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가지고 힘을 키운 다음에 이제 주주 행동주의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네, 한번 흥미로운 사례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거의 첫 사례라고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습니다. 포스코가 지목된 이유는요, 환경 위험에 대한 노출도, 환경 리스크, 기후변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이 됐는데요. 작년 이제 9월에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공장이 침수돼서 피해 비용만 1조 3천억 원에 달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그때 좀 심각했었는데, 이 환경 비영리 단체 그린피스와 클라이멧 센트럴이 포스코홀딩스가 파리 기후 협약에 설정한 1.5도 지구 온도 상승 제한 수준에 따라서 기후 행동을 하더라도 2030년까지 제철소의 홍수 피해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됐었거든요. 어쨌든 제철소의 피해 비용이 이렇게 많이 증가됐다는 거, 물론 이 흰남노가 여기 상륙했다는 것은 포스코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기후변화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진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환경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또 피해 비용이 이만큼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재무적 리스크가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물리적 리스크와 이제 전환 리스크가 아마 여러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물리적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 발생해서 이제 재무적 리스크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 리스크는 어쨌든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 해서 시설 전환도 하고 비용들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 큰 비용 지출하는데 이제 전환 리스크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비용 자체를 갖다가 그린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7,849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10년간 주요 대기업 중에 1위라고 합니다. 이제 올해 10월부터 그리고 적용되는 게 하나가 있죠. 26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이후에 탄소국경 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ETS 시장에 대한 내용인데, 철강 업종이 아직 무상 할당으로 배출권을 받고 있어서 큰 재무 리스크로는 다가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들어보셨다시피 유상 할당 배출권에 대해 무료로 배분하지 않고 돈 내고 사게 되는 유상 할당이 확대가 되고, 또 그 기준도 강화되면서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다법인 넥스트의 연구 보고서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7조 3천억 원을 비용으로 지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평가 요소 4가지도 지적이 됐는데 이 부생가스 발전소를 흡수합병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이걸 통해서 배출량이 더 늘어나 버려가지고 달성에 실패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이것도 좀 이슈가 많이 됐던 이 삼척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내용이랑 이것도 이슈가 많이 됐죠. 사회적 감축 10% 목표. 도대체 사회적 감축이 무엇이냐, 뭘 얼마나 줄이는 것이냐, 이 불확실하다. 이 내용에 대한 겁니다. 이게 직접 감축 10%하고 사회적 감축 10%에서 20% 감축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고, 수소 환원제철 전환 로드맵 반쪽짜리라고 했는데 포스코가 이 수소 환원제철을 만들어가지고 탄소 중립을 만들겠다 하고 있는데 수소 환원제철에 대해서 투입되는 비용도 적다고 하면 적고 또 그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평가 요소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은기한 하나자산운용 차장이 그린 히어로 펀드라는 걸 이제 관리하는 이쪽 전문가인데요. 역시 회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요거를 이제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전 세계 주요 철강사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가장 낮다. 상위 12위와 비교했을 때 수익 창출 능력 ROE 대비 PBR 장부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7%고 0.5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지적된 부분이 좀 이상하다. 4조 원 정도로 가치가 높은 리튬 사업도 하고 있고 여기 양극재, 음극재를 지금 거의 유일하게 동시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동종 경쟁사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 PBR이 낮을까? 이제 의문이 든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사업 부분을 제외하면 저평가 수준 더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좀 이게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그렇죠. 이제 포스코 주가가 최근 조금 상승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에도 지인 중에 포스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미리 팔아서 안타깝다 이런 약간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캠페인을 열었을 때 포스코의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관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캠페인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으면 이게 고평가되면 뭐 주식 가치는 더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럼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죠. 네, 은 차장은 2026년에 배출권 거래제 4기 시장이 이제 2030년 NDC 목표에 맞춰서 개편될 경우에 이제 기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포스코홀딩스는 탄소 비용으로 인해 적자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 연간 순이익을 과거 8년간을 이제 따져봤을 때 최저 1조 6천억 원에서 최고 6조 6천억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2030년 탄소 비용이 7조 9천억 원을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6천억 원, 6조 6천억 원, 최대 6조 6천억 원 버는데 7조 9천억 원이 나오면 이 마이너스죠. 2030년에 적자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 전체 자본 총계가 50에서 60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40년, 10년 만에 돈이 다 떨어져서 회사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얘기가 돼가지고 좀 아찔한 어떤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봤을 때 철강업계의 테슬라가 되어야 된다. PBR 지금 가치가 테슬라가 포스코 14배라고 합니다. 14배가 되고 나서 이제 테슬라급이 되면 한 28배, 지금 현재 주식가치 28배로 뛴다. 그러면서요, 왜 테슬라가 되어야 하느냐?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전기차 기업인데, 뭐 기가프레스라는 이런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붕어빵 틀에다가 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찍어내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품, 이제 철강 제조 기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철강 부품을 기계로 찍어내다 보니까 부품의 공급 원가를 대폭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자가 생산이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기차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서 경쟁력을 늘리고 있는데, 자, 이 전기차 기업도 철강 부분의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철강만 보는 전문 기업인 포스코가 이 정도 혁신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수소 환원제철에 더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을 한 부분입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이 2030년 8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우, 대단하죠. 포스코가 10년 후에 자초되면 기업 가치가 그럼 800조 원 차이로 벌어진다. 빵원이니까요. 진짜 이렇게 될까요? 무서운 얘긴데 우리나라에 포스코가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국내 누구도 포스코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 특히 국내 누구도 포스코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 없을 겁니다.
특히 포스코 주주들은 이 주식 가치가 제고되길 더 바라겠죠. 어쨌든 포스코가 여러 가지 뭐 ESG 부분에서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포스코도 굉장히 많은 노력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할지 잘 지켜보고 또 응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빅웨이브가 어쨌든 6가지 주주 제안을 가지고 주총전에 서한을 보내겠다. 네, 주주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변화를 이뤄내는 게 참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개미 투자자고 아직 충분한 수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일단 3월 17일날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6가지 제안 사항을 먼저 전달하고 캠페인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게 지금 올해 계획인 걸로 보입니다. 그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6가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답변을 한번 기다려 본다고 하고요. 이제 답변에 따라서 다음 행보를 결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좀 물어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많이 모였느냐, 주식 충분히 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질문을 했는데 아직은 뭐 눈에 띌 만큼은 아니다. 아직은 공론화 과정을 먼저 하고 또 답변을 확인한 후에 이제 우호 지분도 아직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우호 지분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개미 투자자도 이제 모으고 또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컨택해서 한번 지지를 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겠다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주주 소유권은 증명을 한 상황이고요. 빅웨이브 같은 경우에 이 캠페인 위에서 주주 명부 열람 청구했으나 거절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의 지분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게 과연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듭니다. 우리가 옛날에 엑소모빌 뭐 이런 사례도 있었지만 거기는 이제 좀 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튤립 쉐어 같은 경우에도 1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제 변화를 이루는 것. 100만 달러까지 대단한 파급력을 이뤘으나 실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미약하다는 평가도 아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코 상대로 캠페인을 벌이는 것 자체가 뭐 대단한 일이지만 변화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모르는 일이죠. 주주 행동주의가 얼만큼 파급력을 가질지. 어쨌든 넷제로와 탄소 중립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편승해서 이 주주 행동주의가 어떻게 움직여 갈지 한번 지켜보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해외에서는 튤립쉐어 같이 이 스타트업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이 캠페인을 벌일 만큼 그 정도로 주주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어쨌든 이게 첫 삽이 떠졌으니까 과연 우리 주주들이 얼만큼 이 경영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